자, 교환 1페이지로 가시면, 자, 한국사의 바른 예편,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그 교재하고 달라진 게 문제가 들어가 있죠. 뒤에 보시면, 이제 챕터마다 제가 이렇게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평가 문제를 넣어놨는데, 단원별 기본 문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11개년 기출은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지만, 그거 참조해서 복습하시고, 요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각 진도 끝나고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그죠? 그 파트별로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교환이 이게 이제 기본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들에는 기본 교재가 따로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이게 기본서니까 한 권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 문제는 따로 이제 11개년 기출 정리해서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다음에 교재는 이제 나오는 과정인데, 요게 지금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게 이제 컬러로 나오면 좀 멋지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흑백으로 돼서 좀 볼품이 없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나가면 자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래층하고 이렇게 호환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 아래쪽은 뒷진도 나가고 여기는 이제 앞진도 이렇게 전부터 나가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방학 전에 우리가 이제 지방직 전에 한번 1회도까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사는 기본서 1회도 가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래쪽하고 시스템이 좀 다른 게 7월 달에 이렇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는 7, 8월 달 2달 동안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해요.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기본 이론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좀 하고 싶어 하죠. 빨리 문제풀이 과정 같은 걸 이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이쪽은 바로 이제 7, 8월부터 이렇게 오전에는 이론 나가고 오후에는 다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독수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뭐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론은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이번 주는 또 쉬는 주니까 대부분 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이제 공부하러 나오셨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오전부터 지금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도 있는데, 자 빠르게 한번 진도 나가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에듀윌 저기까지만 6월까지 강의를 하고, 아마 이제 7월부터는 여기서 강의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사실 뭐 이제 에듀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시스템에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에듀윌에서 뭐 10년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일단 수험생을 위주로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상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 학원에서의 당락은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영어가 조금 잘 나온 학생들은 빨리 편안하게 한 1년 이전에 이렇게 1년 이내에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서 영어가 제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방황하는 시즌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이제 국사도 잘 하죠. 조금 지나면 한 1년 정도 하면 거의 뭐 오타쿠 수준이 돼서, 그죠. 이제 이 국사 문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나머지 법 과목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어니까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에 내년부터도 시험제도 개편이 있는데, 국사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올해 국가직하고 지방직 시험 봐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역사라고 하는 게 다른 실무형 문제를 낼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추세에서 사료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 수능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단답형의 문제로 가느냐, 이런 측면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무형 문제보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료 해석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점형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추가돼서 나올 거다. 그죠? 그래서 다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도 지금 제가 교재를 개편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정리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해주려고 지금 교재 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1개년 문제가 너무 많고 해설이 없어서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그죠? 이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이렇게 보완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월 달부터 수업 들어갈 때는 다 보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설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OX 문제도 정답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수업하면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이제 급하게 교재를 써가는 과정이니까, 아직 제가 이 교재 같은 경우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업을 하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교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잘 참조해서 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1단원편은 일단 고대 국가편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교환 1페이지로 가시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부터, 자, 수업 한번 진행을 해 보시죠. 자, 여기는 역사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배우러 왔는데 이 역사학은 한국사보다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한국사나 세계사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요 세계사나 이제 요 한국사에 쓰는 단어가 요 문제가 일단 보편성과, 자, 이게 세계사적 보편성, 그 다음에 한국사가 갖는 특징, 이제 특수성. 자, 뭐가 역사냐? 그래서 역사학의 정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 관점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배워야 될 사실, 기록. 그래서, 자, 키워드가 처음에 이제 소개되어 있으면 사실로서 역사,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인데, 여기는 뭐 이론을 잘 듣는 것보다는 문제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시험 터울은 한 10년, 내지는 7년, 8년, 이 정도의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직렬, 지금 이제 고급밖에 안 남았는데, 고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왜 출제가 안 되냐 그러면 이건 한국사다 아니면 역사학이다. 역사학이야. 그래서 역사를 누가 어떻게 정의하고 역사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사의 시험 범위하고는 거리가 좀 먼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자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 시험에서 뭘 내는가 그러면 뒤에 이걸 배우고 나면 3페이지로 가시면 단원별 기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들이야.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에 이걸 이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풀던, 아니면 끝나고 뭐 강의실 개방돼 있으니까 자습 시간에 풀던,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수업 끝나면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러지 말고, 자, 내가 1년 안에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복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밥 먹기 오게 해서 문제도 풀어드릴 거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뭐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제 풀어도 드리겠지만, 꼭 풀어준다고 하면 도망가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시면 시간 투자한 만큼 점수는 나와요. 시간을 투자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것만큼 점수는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잘 참여하고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가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수업을 듣는 거. 수업을 들을 때는 그죠? 이해 중심으로 들어봐야 되겠죠. 이걸 끝나고 어떻게 해오냐가 아니라 여기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록.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법적 구조라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기록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로서 역사하고 하나는 기록으로서 역사.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서 조금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자, 먼저 교환 보시면 1페이지에, 자,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또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게 국정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표현이. 그러면 첫 번째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단어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고, 자,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기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그러니까 이 말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 자, 이 역사의 정의에서 사실로서 역사는, 자, 과거부터 다음에 현재까지 이 말이죠.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실이 다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를 만나서 그죠, 이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도 뭐라는 거야? 역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요 기록으로 해서 역사는 조사돼 기록된 과거인데,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다 모두 역사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기록.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된다가 역사책에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역사는 기록으로 해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역사가 아니라 자 기록된 과거 되면 기록된 과거. 그러면 기록된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아니, 자, 이제 요게 뭐냐 그러면 첫 시간에 이런 걸 배우니까 어렵죠. 왜냐면 요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사가 아니야. 그냥 학문으로서 뭐라는 거야? 역사학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회과학으로서 역사학이라는 과목을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역사로 안 느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야 국어 사실은. 국어 수업하고 똑같은 거고 뭐가 역사냐 그러면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자,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확인할 때는 자, 과거에 뭘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록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록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아니면 그 중에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서의 과거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자, 이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자, 이 역사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뭘 부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 말이겠죠. 자, 김부식이라는 역사학자가 뭘 썼어요? 삼국 사기라는 역사책을 썼어. 이련이 삼국 유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삼국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다 아니면 그 중에 중요한 일이다. 그 중에 중요한 일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국사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배우는 거야? 아니면 그 중에 의미가 있는 걸 배우는 거야? 뭐 광개토왕이 아침에 자 밥은 떡국을 먹었고 낮에는 똥을 한 대박 쌌고 이런 건 역사가 아니죠. 광개토 대왕이 자 백제를 점령하고 왜구를 격퇴해주고 이런 거 배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사실로서 역사냐 아니면 기록으로서 역사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되는데 사실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과거에 있는 사실들을 자 취사 선택을 하고 그럼 이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조사 작업이고 다음에 이 내용이 과연 역사로서 값어치가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다음에 이걸 역사로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역사가가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역사가 쓴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느끼는가? 역사라고 느끼는 거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뭔 아니라는 거야. 역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이라는 역사의 두 가지 측면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사실로서 역사라는 뭐가 나옵니까? 기록으로서 역사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자 사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다 역사라고 보는 입장. 그죠? 다음에 자 기록으로 역사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고 보는 입장. 이렇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가 자 첫 번째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 그러면 자 동의어를 연결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로서 역사는 뭐라는 거야? 자 객관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건 주관주의. 그러면 이 말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객관주의는 뭘 말해? 객관주의는 뭘 말해? 국어에서 여러분들 자 묘사 이러면 그렇죠. 객관적인 묘사가 있고 주관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데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배워 안 배워? 배우잖아. 그럼 지문 4개를 줘. 자, 이 출제위원이 지문을 주는데 자 자, 왕건이나 인물 주고 나쁜 새끼 이렇게 썼다고.
그럼 이건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누구의 생각이야? 역사가의 생각이죠. 자, 이렇게 박정희, 그럼 위대한 분 이랬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생각이야? 역사의 생각이죠. 자,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칭했다. 역사가의 판단이야. 그럼 이건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주관주의죠. 그러면 이거 틀리면 이건 국사 선생님 책임이야, 이거 국어 선생님 책임이야? 내가 왜 7시간 이런 걸 왜 가르쳐야 되냐 그 말이야. 이건 판단의 문제지. 그러니까 역사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자, 이 객관, 이 사실로서 역사는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다음에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는 것은 객관주의다, 아니면 주관주의다? 주관주의. 그럼 여기는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뭘 보고 판단하면 돼? 문제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내가 이 문제를 찍을 수 있냐 없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국정교과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데,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배운다, 아니면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를 배운다? 자,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를 배운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렇지.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배울 수 있다, 다 배울 수는 없다, 다 배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 뭘 배운다는 거야? 중요한 것들을 배운다, 그런 이야기. 기록된 걸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국유사주고 삼국사기주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역사학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박스 가시면 역사의 의미, 사실로서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역사를 움직이는 인간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실한 근거에서 실증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객관주의 관점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실증주의라고 부른다. 실증주의 사학. 어디서 배웠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밑에서 수업할 때 근대 역사학의 경향에서 요거 뭐였어요? 실증주의 사학. 이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이병도란 사람. 그죠? 자, 요런 게 실증주의 사학이야. 그리고 요걸 주장했던 사람은 자,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였던 랑케라는 사람이에요. 랑케. 이제 요 아저씨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요 랑케라는 사람을 역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음악의 아버지 막 그럼 누구야? 뭐 핸델 막 바하 막 이런 거 하잖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막 배웠죠. 뭐의 아버지, 성리학의 아버지 막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랑케야. 이 아저씨가 독일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은 자, 기록으로 해서 역사는 그러면 실증주의의 반대가 되는데, 요건 자, 기록으로서 역사는 실용주의야. 그죠? 다음 이제 여기와 관련된 인물은 자, 요런 아저씨들 있죠. 자, 골링우드, 다음에 크로체, 그 다음에 토인비,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교재에다 써주면 이걸 또 끝나고 나서 뒤지게 채웁니다. 근데 이 아저씨들 시험에 나올까요? 이 새끼들 다 고쟁이들이잖아. 아니, 요 아저씨를 내도 시험에 못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했고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입장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 영국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을 배우면 영미법, 대륙법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역사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영미의 입장이 있고 어디에 입장이 있다는 거야? 대륙법계의 입장이 있는데
대륙법계 국가들의 역사에 대한 입장은 사실로서의 역사. 그다음에 영미법계의 역사 입장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게 20세기의 현대사학입니다. 20세기. 그러니까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 역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인데 학문. 자, 이 역사학이 원래 학문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역사라는 개념은 그냥 정치에 부속되는 과정이야? 자, 역사는 정치일 수도 있고 봐봐. 그럼 학문 중에 뭐가 있어요? 경제는, 사회는, 사회학, 그렇죠? 다음에 문화. 그러면 자, 문화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학문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아니,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자, 대학에서 전공이 뭐야? 전공. 공대네. 자, 어쨌든 공대 좋아. 전기과. 무슨 과? 어려운 과네. 뭐 사회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 들어봤잖아. 이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학문. 그러면 대학에서 가르치려면 일단 학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 대학 보면 자, 여러분들 경제학과, 법학과, 다음에 경영학과, 사회학과 이런 단어 들어봐? 들어봤죠. 근데 역사를 가르치는 대학은 있어 없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역사학은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의 정규 과목이었다 아니면 정치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정치의 일부분이고 경제의 일부분이고 이랬기 때문에 역사는 학문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대학에서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려면 그죠? 학문성을 검증을 해내야 돼, 안 해야 돼? 해내야 되겠죠. 그걸 최초로 검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가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야? 랑케다 이 말이 랑케. 그러니까 원래 역사학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닌데 이 과목의 특징을 정의해서 그렇죠. 이걸 대학의 과목으로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랑케야.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교과 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게 역사다 이 말이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랑케야. 그럼 이제 랑케한테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자,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존재했던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학문이 뭐라는 거야? 역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그러면 사회과학인 거야. 과학.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그래서 이 검증한다는 단어를 뭘로 쓴 거야? 실증하는 과목이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는 뭐하고 다르다는 입장이야. 공부 자 1년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봐. 안 되면 배고 없어. 다 처음이야? 국사 처음 한 사람. 그럼 또 손을 들어요. 왜 손을 드냐 그러면 뭐 외국에서 왔어요? 요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했잖아. 근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것도 분명히 배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낸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역사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정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학이라는 학문은 무슨 영역이라는 거야? 독자적 영역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정치와 결부된 학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역사는 종교와 결부된 학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대학교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역사의 하나를 과목으로 만들려면 역사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 역사학의 특수성을 처음으로 부여한 학자가 누구라는 거야? 랑케야.
그래서 랑케 아저씨한테 역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존재했다는 사실을 뭘로 검증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검증해내. 그러면 자, 이 랑케 이론은 역사는 곧 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역사의 특수성은 역사는 뭐라는 거야? 과학이다 그 말이야. 과학. 그러니까 과학은 뭡니까? 정치입니까? 아니면 순수 학문이야? 동의한 사람 손들어봐. 역사가 순수 학문입니까? 과학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역사야? 지금 현재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지. 근데 왜 이 랑케 입장이 중요하고 이게 왜 역사학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냐 그러면 이 아저씨의 이 학문이 역사를 뭘로 만들어낸 거야? 하나의 정규 학문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랑케라는 거야, 랑케.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근대 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 말이죠.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역사가 과학이야, 침대가 과학이야? 침대가 과학이죠. 무슨 역사가 과학입니까? 이렇게 풀 뜯어먹는 소리지. 봐봐.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역사를 만들어내서 이게 독일이라는 게 유럽에서 대학 교육이 발전했는데 여기에 역사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생긴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했었던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이제 언제 이게 나오냐 그러면 봐봐. 역사가 하나의 순수한 학문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해내는 과학의 과정이라면 이걸 가지고는 그죠? 사람들한테 의식화를 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들이 왜 역사를 배우죠? 국정교과서 역사를 왜 배워? 신채호가 그랬잖아. 역사가 없는 민족은 무정신의 민족이고 무정신의 민족이 무정신의 역사를 낳고 무정신의 역사가 무정신의 국가를 낳는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신이다 이 말인데.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야?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때 역사를 넣고 공무원 시험에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한국사 왜 배워?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잖아. 한민족. 그러면 한민족이기 전에 여러분들 뭐야? 인류. 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전에 글로벌.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런 것들은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 한반도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우리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칭하고 살아가. 그리고 우리의 말은 중국말과도 다르고 일본말과도 다르고 그저 영어하고도 달라. 그럼으로써 우리의 특수성을 정의하는 거야. 나는 한민족이다. 나는 대한민국인이다. 그치? 그러니까 나는 쪽발이가 싫다. 나는 짱깨를 증오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짱깨가 침공해 온다면 야, 쪽발이가 바다 건너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잖아. 싸워야 돼. 근데 봐봐. 야, 똑같은 인류인데 씨발 왜 싸워? 글로벌인데. 야, 나라가 무슨 뭐 중요하냐? 우리 세계인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민족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죠? 나라를 나눠야 되느냐? 그러면 축구 재밌겠어요? 내가 축구는 진짜 싫어하지만 한일전은 봅니다. 왜? 왜? 그러면 일본이 나한테 뭐 위해를 가했어요? 내가 뭐 징용에 동원돼서 팔다리를 잃었습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일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일본한테 이런 치욕을 당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고 듣고 자랐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어디는 우리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다. 일본은 야, 이런 쪽발이 씨발 이런 새끼들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없다. 그냥 일본 국기 보이면 좋아 싫어? 싫죠. 이게 역사라는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 역사를 왜 가르쳐? 자, 봐봐요.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데, 그죠? 자,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자, 전쟁이 일어나면 참여할까 안 할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대한민국 남자들 다 한다고 해. 왜 한다고 해?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한다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야? 국가한테. 그죠? 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극기 휘날리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야, 나도 전쟁이 나면 저래야 되겠다. 자, 임진왜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명량을 천만이 봤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일본 개새끼 씨발, 저거 임진왜란 또 일어나면 나도 나가 싸워야지, 이런 느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걸 뭘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야.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관점은, 자, 봐봐.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말이 정답이야.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는 마지막 제출에 국정교과서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거에 중국과 전쟁을 했다. 그러면 또 중국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했다. 일본이 또 우리 민족을 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역사야. 그럼 국정교과서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가르친 이유는 사실로서 역사를 가르쳐, 아니면 기록으로서 역사를 가르쳐? 기록으로서 역사.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민족주의 사학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쓰는 거야. 사실로서 역사는 실종주의 사학이고,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는 민족주의 사학이다. 그러면 민족주의 사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면 1번.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코로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박스가 중요한데, 기록으로서 역사. 자,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부터 결정되는 것은 역사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즉 역사는 역사가의 의도, 해석, 재평가로서, 자, 이를 역사가의 기록 또는 주관주의 또는 상대주의라고 부르는데, 크로체 콜링우드 20세기 영미사관으로서, 자, 크로체는 과거의 역사는 죽은 역사고 이 참 역사는 현재의 역사여야 된다. 다음에 콜링우드,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 자, 토인비, 역사는 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신채호,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렇죠? 봐봐, 여기는 역사의 현재성을 강조해, 아니면 과거를 강조해?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이야. 여기에 뭘 부여하지 말라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역사는 객관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자, 과거 역사는 죽어버린 역사다. 역사는 과거성이다, 아니면 현재성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역사는 현재 역사고, 다음에 현재만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지? 그리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투쟁. 그럼 투쟁이 뭐야? 전쟁. 아가 누굽니까? 아가? 아가 뭐야? 우리 비하는. 쪽발엔 짱깨 뭐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누군가 현재 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투쟁.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지?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역사는, 자,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왜?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이고,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해내는 게 역사라는 학문의 특징이다. 즉 역사는 그죠? 역사는 뭐와 다르다는 거야? 정치나 종교와 다르다. 그죠? 다음에 여기는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이 곧 역사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와 뭐하고 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랑케라는 사학자가 19세기 이 실종지 사학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봐봐. 이 랑케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역사라는 학문을 따로 떼어낸 이유는 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가가, 수많은 지도자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또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에 젊은이들 동원했고 100년 전쟁에 젊은이들 동원했고 그렇죠.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를 써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랑케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역사는 그래야 된다. 역사는 의도성이 없어야 된다. 역사는 의도성이 없어야 되고 역사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역사는 그렇죠. 의도성 자체를 배제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데 국한돼야 된다. 이게 역사의 목적이야. 근데 다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젊은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야? 역사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의 견해가 역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해준 게 랑케 사학으로서 이게 역사학을 출발시켰는데 그죠? 이 관점이 맞더라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죠. 결국은 역사가 존재한 이유는 현재 젊은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수단이 결국은 뭐라는 거야? 역사라는 거야.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무슨 역사가 강조가 되는 거야? 기록으로서 역사가 강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학계가 이렇게 두 개로 존재하면서 이 두 개의 이런 계파들이 역사를 정의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운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이설, 그죠? 이설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나와? 절, 충설. 야, 그만 싸워. 그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이 누가 나와? 이에이카.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식화 시켜놓은 게, 봐봐. 첫 번째가 사실로서의 역사, 그러면 랑케. 그죠? 독일의 랑케. 다음에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러면 이런 아저씨들 있죠. 콜링우드 크로체. 이 콜링우드 크로체, 신체오 토인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이쪽은 객관주의, 이쪽은 주관주의. 오케이? 이쪽은 절대주의. 이쪽은 상대주의. 이렇게 이제 바꾼 거야, 이렇게. 근데 요 두 개를 절충시켜 놓은 이론이 누구의 이론이라는 거야? EH 카의 이론이다, 그 말이죠. 이게 EH 카의 이론이고 이게 절충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역사는 과거다, 아니다, 역사는 현재다, 이렇게 싸운 거야. 역사는 역사가의 의도가 없어야 된다, 아니다,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싸운 거야. 역사는 불변의 진리다, 아니다, 역사는 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싸우니까 여기에 종지부를 찌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EH 카입니다. 이게 현대 역사학의 경향이겠죠. 갑니다. 카. 그래서 사실, 기록, 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걸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렇게 해서 절충주의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카. 대학교 다닐 때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읽어본 사람. 여러분들 지성인 맞아요? 근데 이거 우리 때는요, 그 대학교 가잖아. 그러면 대학교 가서 제일 먼저 샀던 책이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은 그냥 요새로 말하면 그 껍데기 있잖아. 내가 대학생이다 이랬을 때 꼭 읽어야 돼. 막 필독서 이런 거 지정해 주잖아. 그러면 이걸 지정을 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이 유명한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죠? E.H. 카라는 사람인데 읽어볼게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니들이 싸우고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명제에 대한 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뭐와 뭐의 끊임없는 대화다?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과거의 사실을 강조하고, 이건 역사가가 조사,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데, 사실이 없다면, 과거의 사실이 없으면 역사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니까 사실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가 있는 거고. 그렇죠. 다음에 역사가 많자. 소위 말해서 자, 이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이 역사는 그렇죠. 현재 값어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에이치카의 생각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고 그다음에 사실과 역사가 사이에 상호작용의 결과가 역사다. 이렇게 종집을 찍은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 자 1번 사실로서 역사고 2번 기록으로 역사인데 어떤 말 같아요? 1번인 것 같아 아니면 2번인 것 같아? 1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결론이. 내가 이제 도움을 드리게 팁을 드리면 이 EH카라는 사람이 그죠? 저 사람이 자 이 영국계 미국인인데 EH카라는 사람이 영국계 미국이냐? 그러면 독일 쪽입니까? 아니면 영미계 쪽이야? 영미계 쪽이고 저 아저씨가 직업이 뭐였냐? 그러면 CIA 홍보국장이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치러졌을 때 CIA라고 하는 미국의 첩보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 홍보국장이라니까? 그럼 홍보국장이 하는 역할이 뭐야? 미국의 젊은이들이야. 어디로 가자는 거야? 아, 전쟁터로 가자. 지금 제국주의가 전체주의가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이에이치카야. 그러면 말이 저게 절충설이지 사실은 자 사실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야 기록으로서 역사야. 그래서 역사는 사실이 맞다는 거야 기록이 맞다는 거야 기록. 자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나라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뭐야? 왜 공무원 시험에 역사라는 과목을 넣어놨어? 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직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관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명시해 놓은 게 한국사의 바른 예편이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건 봐봐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자, 뭐 1시간 아까우니까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야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자 나중에 가서 근대 역사학에 가서 하자. 근데 근대 역사에 가면 실정주의도 나오고 민족주의사학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야. 근데 실종주의 사학은 역사를 과거로 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요 실종주의 사학을 가지고는 랑케 입장을 가지고는 독립운동을 못해. 오케이 왜? 역사를 뭘로 보는가? 과거의 사실로 봐. 근데 요게 만약에 현재 자 존재했던 시기가 현재 입장에서 일제 식민지기야. 그러면 제일 필요한 시대 정신이 뭐라는 거야? 독립운동이잖아. 근데 이 역사관은 역사를 정치나 그죠 문화로부터 종교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학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뭘 못하는가? 독립운동을 못해.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 역사를 과거로 봐야 돼? 아니면 현재로 봐야 돼? 현재로 봐야 돼. 자, 시험 문제. 자, 이게 시대정신이야, 시대정신. 이걸 왜 첫 시간에 배우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사실로서 역사로 본다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과거에 존재했던 일이잖아. 백제 멸망 몇 년이야? 660년. 고조선의 건국 BC 2333년. 이 연도를 외우는 것을 역사로 보는 게 실종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종주의로서 역사를 정의한 학자들이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 문제가 다 뭘로 가? 연도로 가, 연도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다음 중 백제가 먼저 망했냐? 고구려가 먼저 망했냐? 이게 실종주의적 관점의 시험 문제야. 그지? 그러면 자, 요쪽 기록주의의 관점으로 시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뭘 줘요? 사료를 줘. 그럼 이 사료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 사료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시대의 정치는, 이 시대의 경제는, 이 시대의 사회 문화는 왜? 역사는 한 시대의 총체적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사료를 가지고 한 시점을 평가하고 그 시점에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게 무슨 관점입니까? 기록으로서 역사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 근데 요새 역사의 견해는 요게 맞다가 아니라 절충주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도 역사고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도 역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고 이걸 절충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되고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 역사로 보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시대의 정신인데, 자, 한마디로 이해를 하면, 자, 1번이 사실로서 역사고, 2번이 기록으로서 역사인데, 자, 시대의 정신의 자유. 자, 1번 사실로서 역사다, 2번 기록으로서 역사다. 뭐야? 시대 정신의 자유. 자, 나는 사실로서 역사다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 나는 기록으로서 역사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봐. 손 안 든 놈들은 뭐야? 너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죠? 시대의 정신의 자유롭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수험 정신으로 바꿔봐. 자, 시대의 정신의 자유가 있고 시대 정신의 구속이 있습니다. 자, 수험 정신. 자, 수험 정신의 자유로운 새끼들은 오늘 여기에 있어 아니면 집에서 쳐놀고 있어? 나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니까, 그렇죠? 나는 수험생이 아니니까 집에서 쳐놀면 이건 수험 정신으로부터 자유잖아, 자유.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씨발, 나 오늘 학원 나가 수업 있는데, 이미 이 생각을 한 사람은 어디에 구속을 받는 거야? 수험 정신에 구속을 받는 거야. 그럼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대 정신. 이게 왜 현재냐, 그러면 현재의 구속을 말하는데 시대의 정신. 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독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야, 조선시대 때 독도 가서 뭐해? 거기 살면 외국한테 뒤질 수도 있는 거고, 독도 안 중요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섬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내지로 옮겨서 살겠겠지. 근데 요새같이 막 군함이 다니고, 다음에 영토도 우리가 말하는 바다도 영토라고 생각하면 독도 엄청 중요한 중에 중요해. 그렇죠? 그지? 통일. 자, 우리 국사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독도 문제, 간도 문제, 통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끝에가 뭐거든요? 문제. 이 문제가 뭡니까? 시대정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 그죠? 독도는 우리 땅, 일본과의 영토 분쟁. 그죠? 통일되면 간도는 우리 땅, 중국과의 영토 분쟁. 그죠? 현재는 남북 분단 상황. 그죠? 자, 판단해 보세요. 자,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애가 있죠. 이 새끼 누구야? 북한의 뚱돼지, 북한의 김정은, 북한 대빵 아니야. 그죠? 자, 이제 핵실험은 핵실험. 그죠? 역사적 사실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자, 내가 역사학자로서 저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했어. 북한의 김정은 핵실험에 대해서. 나는 김정은의 핵실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민족이 핵을 갖게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러면 이 칼럼을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 나를 놔두고 싶어 하면 국정원에 신고하고 싶어. 국정원에 신고하고 싶죠. 왜? 저 새끼 좌빨 아니야? 종북 아니야? 이런 느낌이 확 들어. 맞죠? 맞잖아. 역사적 비판은 자유로운데 내가 이런 비판을 했다 그러면 나는 뭘 망각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을 망각한 거지. 자, 봐봐. 북한은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나라가 달라.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민족이 중요한가 아니면 국가가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 시대다 그 말이죠. 다음에 이념이 중요한 시대야.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야. 그러니까 이 챕터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 그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배워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근데 이걸 왜 배우냐 그러면 이게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가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문제 푸는 스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문제로 넘어가 봐요. 자, 뒤로 넘어가서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를 배웠는데, 자, 3페이지로 가셔서 단원별 기출 문제 보시면, 자, 1번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1번 과거였던 사실, 사실로서의 역사,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번 틀렸어, 맞았어? 확실히 맞았죠. 2번,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사건을 말한다. OX. 현재부터 과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뭡니까?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 중에 의미 있는 일.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자, 고를 수 있으면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2번 땡.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 연구해서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틀렸어, 맞았어? 맞았죠.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가를 선정하고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거다. 즉,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배울 수 있다. 아니면 그중에 중요한 거 배운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배운다. 아니면 그중에 의미 있는 일을 배운다. 의미 있는 일을 배운다. 정답은 이거 맞잖아. 그러면 자, 1번 문제 해결. 1번의 정답 몇 번으로 가면 돼? 2번. 자, 2번 갑니다. 자,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사실로서의 역사. 근데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록. 그래서 이걸 객관주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관주의.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에서 1번은 자, O야 X야? X. 틀렸죠. 자, 그럼 정답은 1번. 자, 2번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뭡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왜 임진왜란이라는 영화를 봐? 일본이 앞으로 침략하면 우리는 싸워야 돼. 자, 우리가 왜 6.25를 배워? 북한이 또 남침을 하면 우리는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이게 교훈입니다. 뭐라고? 교훈. 그래서 이 역사는 이런 말 하잖아. 교훈 또는 귀감. 그럼 이건 실증이야 아니면 실용이야? 빨리. 이거 읽어봐. 실증이야 실용이야? 실용이야 실용. 역사는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자,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자, 3번.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이 말도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봐봐.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책 중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는데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자, 역사다 아니면 사료다? 사료가 뭐예요? 사료. 개가 먹는 게 사료야? 개 사료? 사료가 뭡니까? 역사의 재료.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료입니까? 사료야. 자, 이게 왜 사료냐 그러면 김부식이 지금 그 시대, 현재 시대 아니면 그 과거의 시대야? 과거의 시대를 현재 놓고 김부식의 생각에 중요한 일을 적어 놓은 거야. 김부식은 유학자고. 그치? 그러면 김부식은 유학자니까 자, 유학자의 생각에는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사람 되는 건 유학자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을 수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김부식은 이런 것들을 넣겠어, 뺐겠지. 근데 만약에 일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일현의 삼국유사가 있는데, 자, 이 일현이라는 아저씨는 성녀야, 성녀. 그죠? 그러면 성녀는, 자,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사람 되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런 성녀라니까 불교야, 불교. 그럼 이련의 생각에는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사람 되는 것은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면 가능해. 사람 목에서도 우유가 나오고 하늘에서 꽃피가 나오고, 그렇죠? 다음에 막 먹겁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다시 환생을 하고, 이게 불교에서는 다 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면 역사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갔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버리지? 의미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면 이건 사료다. 사료야.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이련의 삼국사는 사료야. 그죠? 근데 이걸 역사적 사실로 만들려면 자 봐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대왕릉의 광개토 대왕에 관한 기록이 있겠죠. 근데 자 만주에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릉 비에도 광개토왕의 업적이 있겠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지금 봐봐. 사료가 지금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어?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있고 하나는 광개토 대왕릉 비도 있어. 그러면 하나는 뻥이고 하나는 역사적 사실일 거 아니야. 이걸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야 돼? 이거 역사학자가 결정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다 결정해야 돼? 우리들이 다 같이 결정을 해야죠. 자 봐봐. 광개토 대왕이 죽었던 것은 413년이야. 그죠? 광개토 대왕릉 비는 광개토 왕이 죽은 뒤 1년 뒤에 아들이 광개토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야.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광개토 왕이 죽고 나서 광개토 왕이 언제 죽었습니까? 413년에 죽었는데 1145년에 쓰여진 기록이야. 그러면 그로부터 몇 년이 간 거야? 얼른 봐도 700년, 800년 뒤의 기록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정확해? 뭐가 정확해? 광개토 대왕릉 비가 정확하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광개토 대왕릉 비와 삼국사기를 놔두고 어떤 게 역사적 사실이냐 말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야 돼? 광개토 대왕릉 비가 신빙성이 있잖아. 이게 역사야. 그러니까 역사는 자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거야? 바뀔 수 있잖아. 절대적인 것은 고정 불변이야. 그러니까 이 첫 시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역사를 판단할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돼. 그럼 이제 3번 사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료와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틀린 말 같아? 맞는 말 같아? 맞는 말이죠. 사료가 곧 뭐는 아니야? 사료가 곧 역사는 아니죠. 사료는 뭐가 되는 거야? 역사의 재료가 될 뿐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사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료 비판, 즉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통과. 다음에 4번.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한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이다. 틀렸어, 맞았어? 맞았죠. 자, 통과. 그러면 자, 3번 문제까지, 자,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 3번. 자,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 서술은 자,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되며 이때는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의 기록으로서 역사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이게 사실로서 역사의 기록으로서 역사야? 사실로서 역사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를 풀어야 되는데 1번. 자, 궁예와 견훤에 흉악한 사람 됨이 어찌 우리 태조와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가? 봐봐. 역사가의 의도가 없으면 사실로서 역사, 역사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기록으로서 역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지문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건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왜? 궁예하고 견훤은 나쁜 새끼고 다음에 왕건은 좋은 분이고 이렇게 써놨잖아.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역사를 쓴 역사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건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주관주의. 그러니까 1번 땡. 자, 두 번째. 자, 건국 초의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무르게 하여 출신지 일에 자문을 하게 했는데 이를 기인제도라고 부른다. 자, 이건 뭐야? 주관적 서술이 아니면 객관적 서술이야? 네, 지금 국어 선생님이죠. 이건 역사가 의도가 없잖아. 객관적 서술이야. 그러면 이건 사실로서 역사의 기록으로서 역사야. 사실로서 역사죠. 오케이?
그죠? 자, 3번 갑니다. 3번. 자, 묘청 등이 승리했다면 조선사가 독립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나 이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사건 어찌 일천년 일대 제1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누구의 생각이야? 역사학자의 생각이죠. 이게 신채호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유교주의와 사대주의의 노예가 된 것은 그저 김부식이라는 놈 때문이야. 그러니까 묘청에 난 때 김부식이 묘청한테 뒤졌으면 우리 역사가 사대적이 된다면 자주진취적이다. 자주진취적이다. 그러니까 묘청이 김부식을 못 죽인 이 묘청에 나냐말로 일천년 일대에서 가장 아까운 사건이다. 부식이 18 이렇게 쓴 사람이 신채호야. 그럼 이것도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주관주의지. 그러면 신채호 선생의 생각 아닙니까? 빨리 오케이라고 해봐. 신채호 선생의 생각 맞잖아. 그러면 주관주의. 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지금 2번만 성격이 다르잖아. 세 개를 풀었는데 그러면 정답 2번. 이게 이분법적 구조야. 3대1 구조로 돼 있다 그 말이지. 세 개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역사가 의도가 들어 있고 하나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국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바보 소리 듣는다 그 말이지. 자, 봐봐. 터문강 이북의 땅이 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됐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고려가 망하게 된 것은 뭘 역사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야? 발해를 역사로 못 가져간 거야. 이건 누구의 생각이야? 유득공의 생각이야. 그럼 이건 객관주의야, 주관주의야? 주관주의야. 그러니까 문제를 줄 때는 사실 기록 이렇게 써놓고 역사가 의도가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기 때문에 그죠? 국어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다음에 문제 구조는 3대1로 돼 있어. 세 개는 기록, 하나는 사실. 아니면 세 개가 사실, 하나는 기록.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사료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건 쉽게 맞아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이야. 자, 4번. 자,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역사가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책을 조술 또는 편찬하는 것에 따라 역사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케이스 소개했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가 틀리죠? 자, 삼국사기를 저술했던 김부식은 유학자야. 그러면 유교적 사관에서 역사를 써. 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썼던 이런 승려야. 그러면 유학적 사관에서 역사를 써 아니면 불교적 관점에서 써? 불교적 관점에서 써. 그러면 자, 고조선을 쓸 때 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조선이 빠졌냐 그러면 김부식은 이걸 이해를 못해. 곰이나 호랑이가 마늘 먹고 그저 하느님하고 결혼해서 당군왕금을 낳아서 이게 나라를 세웠다. 아, 개뻥이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넣는다 뺀다 빼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이 생각할 땐 불교적 관점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가능한 이야기야? 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는 뭐가 중요한가? 역사의 사관이 중요한 중에 중요하다.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 자, 문제 갑니다. 자, 다음을 이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일이 지상과제다. 대중은 역사를 위해 적당한 윤색을 한다. 역사 소설은 반드시 현재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역사서를 읽을 때는 독자는 저자의 사관을 염두에 둬야 된다. 뭐야? 4번 이해되세요? 이거 국사 문제야,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지. 내가 지금 논설문 주제 찾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걸 첫 시간에 생략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봐야 돼. 이건 사실이나 기록이라는 관점을 놓고 국어학적으로 판단하는 언어적 영역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실제 과정과는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사 교수들은 이걸 시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모두 빼버려 안 빼? 뺀다 이 말이야. 뺀다. 그렇지 빼도 되겠죠 이거 사실. 근데 또 시험에 나와.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걸 책임져야 될 게 내가 책임져야 돼 아니면 국어 선생님이 책임져야 돼? 국어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국어 선생님 또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또 책임을 안 지니까 나오면 여러분들이 깨지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아래쪽 가시면 자 5번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자, 인류 생활에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이 모두 역사가 아니다. 자꾸 이야기지만 자 봐봐. 과거에 일어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뭐는 아니다. 역사는 아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보는 건 이 중에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역사란 지나간 사실 가운데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 즉 사실만을 뽑아놓은 것이다. 봐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핵심 뭐냐 그러면 지금 사실 뭘로 해왔어? 기록 이렇게 해왔는데 요 사실을 한자로 어떻게 했어요? 일사자를 썼고 다음에 요 사실은 자 이게 기록인데 여기를 사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실과 요 사실은 뭐가 달라? 한자가 다르는데 요렇게 해서 사실을 쓰면 이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고 요렇게 해서 사실을 쓰면 요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봐봐.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는 자, 이 사는 역이에요, 역. 그죠? 다음에 자, 요 기록으로 역사는 이거 어떻게 읽어? 사주. 그럼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그래? 역사. 그러니까 이 한자가 어떻게 구성된 거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역자는 그죠? 이게 세월, 시대를 말하게 되는데 이 역자의 구성은 자, 이게 집 요거 별이 화자입니다. 농사야, 농사.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뭐야? 그칠 지자잖아. 이거 그러니까 봐봐. 여기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집 짓고 다음에 농사 짓고 정착 생활을 하는 일이야. 그죠? 이 일 중에 사는 뭐냐 그러면 자, 요 사의 네모가 관역입니다. 관역. 그죠? 다음에 이게 뭐냐 그러면 화살이에요. 화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역에 맞았다야. 그러니까 사람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정착 생활하는 가정 중에 관역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이게 세일사자, 세일사자. 카운트한다. 자, 빗나가 버린 게 있고 화를 쓰면 빗나간 게 있고 맞는 게 있는데 우리가 카운트라는 건 빗나간 걸 센다, 맞은 걸 센다. 맞은 걸 세잖아. 그죠? 이 말이 무슨 일입니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자체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게 역사.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 버리면 사실이다 아니면 기록이다. 기록. 이 자체가 이 한자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의미가 있다야. 문제를 이렇게 각색해서 됐다가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사실과 기록으로 준 거 아니면 사실과 사실을 준 거야? 사실과 사실을 주는데 첫 번째 사실은 일사자고 두 번째는 역사사자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내가 가르쳐야 되는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해야 돼. 한자는 국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이 개새끼 시험을 이렇게 국어 문제를 냈다 그 말이죠. 그럼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시간을 까먹는 거고 다음에 여러분들은 봤을 때 이거 10년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 문제인데 저런 걸 또 설명을 드려야 하니 서로가 답답한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실증주의 사학을 내가 근대사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증주의 사학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실증주의 사학은 역사를 뭐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야. 시대 상황과 연결시키지 마라.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은 역사는 현재 상황의 반영이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 시험의 유형은 하나는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 물어보는 연도 문제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는 요 두 개가 다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 시험의 유형은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시험 유형은 요게 6, 요게 4예요. 수능은 요게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강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도 안 외워도 된다. 사료의 의미를 잘 파악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뒤집니다. 왜? 공무원 시험의 포커스는 요거라는 거야, 연도라는 거야? 연도야.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향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가볼게요. 5번. 자,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 모두가 역사는 아니다. 역사는 지나간 사실들 가운데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들, 즉 사실만을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 확인될 때 비로소 과거의 한 사건은 역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럼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사실들은 역사가 아닌데 자, 기억을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인 사료라고 한다. 어쨌든 사료는 과거에 존재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게 사료입니까? 사료는 자, 그냥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아니면 의미가 있는 일이야? 자,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 이 사실이다 아니면 사실이다. 아니, 사료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 그러면 1번 OX야. X. 난도가 좀 높아졌죠? 아니 우리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보다 어렵잖아. 빨리 어렵다고 해봐. 어렵지.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느껴봐라 이 말이죠. 이런 걸 다 풀어야 문제를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1번 틀렸지. 2번. 자 두 번째. 자 니은. 그러면 니은은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 기록으로서 역사. 즉 기록으로서 역사는 주관적 견해가 개입된다. OX야. 야 1번을 못 풀고 넘어갔어도 2번이 확실히 맞았잖아. 그럼 정답 몇 번 써야 돼? 2번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디귿번에 보니까 헤겔의 역사적 법칙 18 이런 거 몰라도 돼. 왜? 내가 국사 시간 여러분한테 헤겔을 가르쳐야 돼? 신채호 가르쳐야 돼? 아 신채호 박은희 선생 가르치기도 버거운데 이런 고쟁이 새끼들 알아서 뭐하냐 그 말이에요. 헤겔 마르크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3, 4번 지문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지문이야. 몇 번에서 이미 끝내줘야 돼? 2번에서 이미 끝내줘야 된다 그 말이지. 야 국사를 배우는데 우리 이론 뒤지게 배우면 뭐합니까? 그죠? 이론 배워서 뭘 풀어야 돼? 아니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잖아.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야. 됐어요? 자 뒤로 넘어가 봐. 자 한국사 이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봐야 될 영역이죠.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자, 스피드 체크에서 몇 번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냐 그러면 4번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4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뭐와 뭐에 관한 이야기야? 사실과 기록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단어 한번 풀어보고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래쪽에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논리가 어떻게 통하는지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서 수업할 때는 이런 문제를 많이 못 짚어주니까 그냥 이론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눈에 확인이 잘 안 돼.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야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는구나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와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많은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문제는 11개년 기출 요거 다운 받아서 제가 이거 정리해 놓으면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복습이 번거로울까봐 처음에는 이제 문제 제공하겠지만 나중에 해설지도 주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원화시켜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번 시간에 이 파트를 공부했다 그러면 다른 파트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일원화된 공부를 하셔야 잡아가는 과정이 좀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내가 첫 번째 시간에 보니까 많이 좀 더워하는 것 같아. 그죠? 좀 히터 좀 끄고 날씨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중간에 계속 이제 좀 답답해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더워요 안에 온도가? 좀 더운 것 같지? 그러면 이거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이거 온도 낮춰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문자 보내도 돼요 수업 시간에. 그죠? 전화해서 저기 문자 보내서 야 씨발 온도 좀 낮춰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칠판 정리하고 두 번째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 한번 가보죠.